에이블리라든지 정육각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은 국내 기준도 적용받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가 풀린다면은 실질적으로 이 오늘의 집도 이런 자본 잠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 시간은 이 TMF 폭풍 온라인 전문점 버티컬 커머스의 힘겨운 생존 전쟁에 대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알레츠라든지 사자머니라든지 만나플러스라든지 조금 작은 그런 전문 커머스에 대한 얘기를 좀 들었고요. 이번 시간은 조금 더 규모가 큰 기업들, 메이저 이 버티컬 커머스 업체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이커머스 세대별 진화 방향을 보면은 1세대가 오픈마켓이었거든요. 11번가라든지 G마켓, 그런 옥션 같은 그런 마켓플레이스, 고객과 판매자를 연결해주는 그런 사이트로 커져 나가다가 2세대는 2010년대 초반부터 소셜 커머스, 즉 쿠팡이라든지 아니면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그런 공동구매 업체들 중심으로 커져 나갔고, 마지막 진화하는 게 3세대 버티컬 커머스라 그래서 컬리, 무신사, 에이블리 같이 특정 영역, 신선이라든지 패션이라든지 생활용품이라든지 그런 특정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확대해 나갔던 그런 업체들이 이 3세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버티컬 커머스들이 조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이 주요 이커머스 기업들의 자본 현황을 보면은 지금 쿠팡부터 오늘의 집까지 쭉 나오고 있는데, 쿠팡이 2조 9,800억의 자본을 가지고 있고, 물론 뭐 쿠팡도 적자가 굉장히 심하긴 하지만 최근에 순이익이 굉장히 좀 증가도 했었고요. 그 순이익을 일정 부분 다시 이 자본으로 전환도 시키면서 많이 그런 부분들을 자본을 확충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반면에 뭐 11번가 컬리처럼 자본이 점점 줄어드는 업체도 있고, 완전 자본 잠식이라고 자기가 투자한 자본이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에는 완전 자본 잠식이 되는데, 네 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이 네 군데 업체가 완전 자본 잠식인데, 반란이 77억, 마이너스 17억이죠. 그리고 정육각이 마이너스 309억, 에이블리가 마이너스 543억, 오늘의 집이 무려 7,989억의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오늘의 집이 굉장히 심각하다. 한 8천억 정도 자본 잠식, 그것도 완전 자본 잠식이 돼 있다 그러면은, 이 회사는 뭐 거의 파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이 자본 잠식이라는 부분들이 어떤 기업들이 조금 더 이 위기 상황에서 강하고, 또 어떤 부분들은 일부 오해가 있어서 수치상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본 잠식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이라는 게 사실은 이 자본금, 자기가 최초의 회사를 만들었을 때 냈던 자본금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익이 나게 되면은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나오겠죠. 그리고 또 자본잉여금, 뭐 이런 자본금 초과 발행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주식으로 통해 가지고 자본잉여금도 나오는데, 먼저 이제 회사가 자본 잠식이 되는 단계는 이익잉여금부터 까먹게 되거든요. 내가 회사에서 돈을 갖다 벌어가지고 그 번 돈을 쌓아놨는데 어느 날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은 그 이익잉여금이 까져 나가면서 자본 잠식이 시작되고, 그게 심해지게 되면은 자본잉여금, 그리고 마지막에는 최초에 자기가 납입했던 자본금까지도 까먹게 되는 그런 경우고요. 앞에서 얘기 드렸던 이 4개 기업들, 이 에이블리, 오늘의 집, 정육각, 그 다음에 반란, 이 메이저 업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업체들 같은 경우가 지금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그 업체를 포함해서 우리 버티컬 커머스에 사용하는 그 고객들, 그 추세를 갖다 보면은 앞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업체들이 이 에이블리였는데, 에이블리가 사실은 가장 많은 고객들을 지금 확보하고 있다. 사용 고객들이라고 그러죠. 이 MAU라고 불리는 월간 활성 사용자 수를 본다 그러면은 이 에이블리가 가장 많은 2024년도 기준으로는 800만 명까지도 갔기 때문에 가장 많은 그런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오늘의 집이 347만 명, 그런 식으로 굉장히 좀 거기에 나왔던 기업이지만 아직까지는 많은 그런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제일 궁금했던 거, 아니 8천억이나 완전 자본 잠식이 됐으면은 이 오늘의 집이거든요. 오늘의 집은 그러면은 파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먼저 오늘의 집은 구경부터 구매 시공까지 원스톱으로 지금 이 이커머스 몰을 만들어서 인테리어 사진을 올려놓고 버튼을 눌러서 정보를 파악하고 사이트에 연결해서 구매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를 해왔던 그런 몰이었죠. 셀프 인테리어의 필수 앱으로도 꼽히고 있고요. 가격 경쟁력도 있었고, 인테리어를 즐겁게 하면서 뭐 SNS라든지 그런 데 올려가지고 뭐 서로 그런 부분들을 코디도 자랑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이 소비자와 구매자가 구분이 없이 그런 식으로 연결되면서 서로 그런 부분들을 이 상대방이 올렸던 그런 여러 가지 소품들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본인들도 구매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장을 해왔고요. 배송비 역시도 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0원이라는 배송비에는 이게 일정 부분은 상품 가격이 포함은 되어 있겠지만 처음부터 무료 배송 이런 부분들을 추구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업을 확장을 해왔습니다. 특히 가장 인기가 있었던 거는 주로 40대와 30대의 여성들이 주 타겟이었거든요. 그래서 40대, 30대 여성 고객들이 가장 많은 거의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한 40% 가까운 그런 또 구성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20세 이하, 30세에서 39세까지 그 여성 고객들이 전체 구매 고객의 46% 정도를 차지했고 또 소비자 유형 분석을 해보면은 가족 구성은 1인 가구가 많았고 소득 수준도 꽤 높았었어요. 생각보다 한 4, 5천만 원대에 달하는 그 정도의 소득을 가지신 분들이 주로 돼 있었기 때문에 프리미엄 상품들에 대한 수요, 그리고 이제 설치물이라 그러는데 직접 시공까지 해주는, 인테리어 시공까지 해주기 때문에 객단가가 500만 원, 1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을 올리는데 굉장히 좀 유리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자본 잠식에서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중국 머니 그런 것도 들어온다 그래서 또 오해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 버킷플레이스라 그러는데 오늘의 집을 운영하는 버킷플레이스의 재무 건전성을 본다면은 이 KIFRS라고 있고 그다음에 KGAAP라고 해서 국내 기준과 국제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본 총계가 2243억으로 자본식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KIFRS라는 거는 국제회계 기준인데 이 국제회계 기준은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엄격한 국제회계 기준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집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자본 잠식과 관계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국내 기준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상장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국제회계 기준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서로 해석상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8천억 정도의 자본 잠식이 났던 부분 중에 제일 컸던 거는 상환 전환 우선주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투자자한테는 채권과 비슷한 그런 수준으로 이익을 보장해주면서 동시에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주식으로 바꿔주면서 재무구조 개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생기업들이나 성장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8천억이라는 그 돈 대부분은 실질적인 부채가 아니라 이 투자자 한 3,100억 정도를 투자 받았는데 투자받았던 투자자들한테 우리 오늘의 집 주식으로 내가 바꿔줄게 라고 약속을 하고 발행을 한 주식이고요. 이걸 발행을 하고 상환을 해주는 조건 자체가 회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부채라고 보지 않고 이게 국내 기준으로 본다면 자본으로 그렇게 잡혀버리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아까 보신 것처럼 에이블리라든지 정육각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은 국내 기준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가 풀린다면은 실질적으로 이 오늘의 집도 이런 자본 잠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나치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거는 같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자본 잠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 방문자 분석을 해보면은 2024년도 5월, 6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 드디어 상승세가 꺾여서 지금 떨어지기 시작했다. 전월 대비 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게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늘의 집의 그런 거래 객단가를 확인해 보면은 지금 2024년도 2월 이후로 정점을 찍었다가 계속 떨어지면서 조금씩 역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본 잠식에 대한 문제보다도 실제로 이제는 코로나 사태 이후로 집 꾸미기라든지 인테리어 쪽에 신경을 많이 썼던 그런 고객들이 빠져나가면서 이제는 오히려 매출이 역성장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2021년, 22년, 23년 3개년도 연속으로 본다 그러면은 매출은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1,100억에서 2,400억까지 올라간 반면에 영업이익이 연속적으로 3개년에 380억, 515억, 174억, 거의 1,000억 정도의 3개년의 적자가 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손익에서 좀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 부분이고요. 반면에 매출은 상당히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어서 2018년도에 72억 하던 매출이 2,400억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매출 성장 추세는 나름대로는 2023년까지는 괜찮았다. 다만 24년도 하반기 들어서는 주춤하면서 꺾여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유의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금성 자산이 3,1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거의 오늘의 집 같은 경우에도 유동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큰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 스타트업 기업들 성장 기업의 특성일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이게 인원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퇴사율은 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연간 퇴사율이 33.7%. 오늘의 집 근무하는 직원이 661명인데 근무자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 중에 3분의 1이 계속 바뀐다는 거죠. 뭔가가 이제 회사가 성장을 하고 있고 회사에 대한 비전이 확실하고 뭔가가 그렇다 그러면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상장할 때까지 떠나지를 않을 수도 있을 텐데 물론 이게 33.7%라는 게 성장 기업들이라든지 벤처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들고 빠지는 게 많기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조금 더 조직 관리라든지 회사의 비전에 대한 그런 공유라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이 두 번째 기업은 반란인데 여기는 사실 좀 걱정이 좀 됩니다. 반란이라는 기업이 물론 이제 2023년 들어가지고 이제 조금씩 이제 적자를 줄여 나가는 모습도 보이고는 있고 24년도 들어서도 이제 적자를 줄여 나가면서 뭔가 조금 구조를 개선하는 모습은 좀 보이고 있는데 워낙에 연간 누적돼 있던 적자액이 지금 계속 쌓이고 있다는 거죠, 계속. 그래서 21년부터 23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한 600억 가까운 적자가 지금 쌓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명품업계 자체가 지금 많이 어려운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은 반란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명품 시장 자체가 지금 많이 좀 쪼그라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란은 2023년도에 완전 자본 잠식이 된 상태고요. 2022년도에는 자본총계가 25억, 굉장히 작았었죠. 그러니까는 2022년도부터 약간 위험 신호가 있다가 23년부터 자본 잠식이 되고 결손금이라 그래서 이익 잉여금을 까먹은 게 한 800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갖다 어느 정도 유치는 했지만 그 부분이 소진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른 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최근에 지금 수익 개선을 한다는 부분들은 사실 김혜수가 TV에 나와서 광고도 하고 그랬는데 마케팅 비용을 90%를 줄여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을 줄이니까 거꾸로 그 비용은 절감이 되지만 매출은 또 드랍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매출과 이익 두 마리 토끼를 다 쫓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그런 상태로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란은 지금 24년도에 순이익이, 영업이익이 흑자로 반전이 되는 그런 모습을 조금 한번 지켜봐야 될 거는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온라인 명품이 작년 4분기에, 23년 4분기에 첫 흑자가 나오기는 했으니까는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은, 지켜볼 필요는 있고, 다만 아직까지 완전 자본 잠식을 탈출할 수 있을지 여부, 그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